여러분, 오늘은 제가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뼈저리게 느꼈던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진실은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몰라서 스스로 병을 키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끌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영상이 기대되시고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저의 건강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너무나도 흔한 식재료, 바로 양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양파는 밥상 위의 장수 식품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지역의 식단을 보면 공통적으로 양파가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 일본의 오키나와 식단, 한국의 전통 식단에서도 양파는 빠지지 않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양파가 가진 생리활성 물질이 인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으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양파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도 있고 반대로 잘못 먹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파는 효과가 뛰어난 만큼 올바르게 섭취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느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8명이 양파를 잘못 먹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위장질환, 저혈압, 저혈당, 심지어는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를 건강식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독이 되게 먹고 계신 겁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공복에 생양파를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 빈속에 양파즙을 한 컵 마시는 분들 많습니다. 양파즙이 혈액순환을 돕고 해독 작용이 뛰어나고 면역력을 올려준다고 광고에서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양파는 강한 효능을 가진 식품이지만 그 강력함이 때로는 몸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양파에는 알릴계 황화합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바로 양파 특유의 매운맛과 눈물을 유발하는 성분인데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염 작용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성분이 공복에 들어가면 위산 분비를 강하게 자극해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장이 약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반응은 더 크게 나타나고 결국 만성적인 소화불량, 트림, 속쓰림, 장내가스 과다, 변비 혹은 설사 같은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에게 찾아오는 60대 이상 환자 중에 위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매일 공복에 양파즙을 드셨던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건강 프로그램이나 블로그,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만 듣고 본인의 체질이나 질환 상태와 무관하게 무턱대고 양파즙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양파와 약물의 상호작용입니다. 양파는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 양파를 하루에 반 개 이상 혹은 양파즙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면서 어지럼증, 기립성 저혈압, 심하게는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서 원인을 모르는 실신 사례를 조사해 보면 고혈압약 복용과 양파의 과다 섭취가 겹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는 이유를 몰라 두렵고 병원에서는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니 제대로 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습니다. 당뇨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는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약과 양파의 작용이 겹치면 저혈당 쇼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고혈당보다 더 위험합니다. 갑작스러운 발한, 혼란, 심하면 의식 소실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혈당은 특히 밤에 잠자는 중에 발생하면 매우 위험하며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파가 건강에 좋다고 무턱대고 많이 드시는 건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복용 중인 사람입니다.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이 양파를 매일 과다하게 먹으면 출혈 위험이 증가합니다. 양파 자체에도 항응고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나고 심지어는 위장관 출혈,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상황도 발생합니다. 특히 뇌출혈은 고령층에서 치명적이며 단 한 번의 출혈로 반신불수 혹은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자,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에게 하나씩 권해서 정말 많은 개선을 본 양파의 황금 법칙입니다. 첫째, 양파는 반드시 익혀 드십시오. 익힌 양파는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유효 성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특히 양파를 볶거나 삶으면 항산화 작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극적인 알릴계 화합물이 줄어들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양파를 오븐에 구워도 좋고 수프나 찜 요리에 넣어도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된장찌개에 넣거나 양파장아찌로 만들어 드셔도 효과적입니다. 둘째, 하루 섭취량은 생양파 기준 4분의 1개, 익힌 양파 기준 반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이상은 약을 드시거나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과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양파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밤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십시오. 양파는 대사 활동을 촉진하고 혈류를 증가시키므로 밤에 먹으면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 섭취하여 에너지 순환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섭취하면 오후 피로감도 줄어들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직접 만든 황금양파 조리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양파를 얇게 채 썰어줍니다. 팬에 들기름 또는 올리브유 한 숟갈을 두르고 약불에 5분에서 7분간 볶아줍니다. 약간의 간장 또는 천일염, 깨소금을 넣고 마무리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양파의 좋은 성분은 그대로 살리고 위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브로콜리나 버섯, 당근 등을 함께 넣으면 완전한 혈관 청소 식단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양파와 사과를 함께 저온에서 졸여 만든 양파 사과 조림도 있습니다. 이 조림은 혈관 건강에 매우 좋으며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추천드립니다. 이 양파 볶음을 하루 한 번, 점심에만 꾸준히 3주 드셔 보십시오. 혈압이 안정되고 손발 저림이 줄어들고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는 환자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혈압약 복용량을 줄였고 어떤 분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떨어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이는 약을 중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사와 상의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분들에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양파 속 케르세틴, 유기유황화 합물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줍니다. 병원약과 병행하더라도 의사와 상의 후 적절히 조절하면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도움이 됩니다. 실험적으로도 동물 실험과 인체 실험에서 양파 추출물이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을 돕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양파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즙은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가 약하거나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 항응고제 복용 중인 분은 피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양파즙을 먹고 설사나 복통,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중단하셔야 하며 몸의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분일수록 체질적으로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한 분들이 식후에 적정량을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양파즙이 좋다고 믿고
매일 공복에 섭취하는 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제된 양파즙보다는 집에서 만든 저온 추출 양파즙이 훨씬 안전하고 유효 성분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자세히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병원이나 제약회사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병이 나아버리면 약이 안 팔리기 때문이죠. 환자가 줄면 제약회사의 수익도 줄고 병원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는 정보는 의료 시스템 안에서는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료진의 잘못이라기보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매일 식탁 위에 올라오는 양파 하나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오늘부터는 양파를 제대로 드십시오. 익혀서 적당량 식후에. 이 황금 법칙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의 혈관 건강, 위장 건강, 면역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의사가 알려주는 진짜 건강 이야기. 저는 오늘도 병원에서 또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환자들과 함께 건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이 작은 변화 하나로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다음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강 정보를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양파 사러 가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